오늘은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에 우리나라에서 수석을 가장 많이 보유하시고 가장 많이 소장하고 계신 박물관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제일 진귀한 수석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뿐이 없는 수석들이 많다고 합니다. 100억짜리도 있다 그러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억짜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돌이 있다. 이것은 그 100억 이상을 줘도 팔 수 없는 그런 귀한 보물이고 또 귀한 돌이다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돌은 제가 가장 아끼던 돌인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눈, 코, 입이 있고 앞에 달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초상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소서, 양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손과 발에 발등에 못자국이 있고 지금 여기 머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작품 제가 기독교 장로로서 대한예수교 장로로서 그 예수님의 초상화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그 모습의 이 돌들을 이 모습이 담긴 이 돌들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수석이기 때문에 100억 이상씩을 줘도 제가 팔 수 없는 그런 돌이라고 제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분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며 관리하고 있는 이 귀한 수석 세 점이 저로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돌인데 이것을 돈으로 팔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100억 200억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만약 내가 이걸 팔면 예수님을 파는 거나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돌은 너무나 값지고 귀하고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도 있네요. 네, 십자가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 피로 물든 보혈의 십자가, 또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 뒤에 십자가 한 1000여 점이 있는데 몇 개의 대표적인 십자가만 이 앞에다가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일대기와 십자가 기도하는 모습이 수석박물관에 종교관인 기독교관에, 불교관에는 달마와 부처님의 그 형상이든지 불교에 관련 그런 수석이 한 1000여 점의 박물관에 그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관에는 기독교관, 불교관, 그럴 거면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여기 동물 형상도 많습니다. 네네. 동물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별로 1관부터 10관까지 나가는데 8개 칸을 한 100여 평 규모로 해서
관별로 나가는데 동물과 새가 동물과입니다. 동물과 새.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나 그나마 토끼나 또 말과 원숭이, 돼지, 개, 뭐 동물과 새, 독수리, 또 매, 기러기, 비둘기, 오리, 타조, 등등 온갖 동물과 새가 한 300여 점이 그 동물관에 연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2동물도 있나요? 네, 12지신입니다. 번성하라, 번성하라, 번성을 해야 종족이 그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가 닭이 2마리 그 교미하는 모습. 그래서 또 알을 낳잖아요. 사자 2마리가 백사자 2마리가 교미하는 모습. 공룡 2마리가 교미하는 모습. 그리고 또 여기는 쥐 2마리가 교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12지신이 번성하라부터 시작합니다. 쥐 2마리, 그 다음에 소띠, 그 다음에 호랑이띠, 토끼띠, 코브라, 뱀띠, 양띠, 그 다음에 백말, 적토마, 말띠, 백마, 말띠, 그 다음에 원숭이띠, 그 다음에 돼지, 개는 황구, 백구, 흑구, 호피, 재구 등등해서 그 진돗개를 귀가 뾰족하고 꼬리가 올라간 그런 진돗개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닭띠, 장닭으로 해서 이렇게 12지신을 이렇게 최고의 12지신으로 하나하나 연출시키는데 10여 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좋은 것이 들어오면 구입해서 교체하고 해서 최고의 완성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또 계절 따라 가는 또 돌이 시간이 있다고 예. 사계절. 예. 제호가 운산이기 때문에 구름, 운, 묘산, 운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사진을 한 40년 동안 아마추어 작가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양 중심으로 해서 사계절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여기는 구름이 끼고 산과 산 사이에 구름이 끼고 달이 훤하고 여기에 그 봄 진달래 피고 꽃이 화려하잖아요. 이 돌이란 것은 3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될 요소. 형, 질, 색. 모양이 잘생겨야 되고, 질, 색길이 단단해야 되고, 색깔이 선명하고 탁하지 않고 투명해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해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명색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갖춰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봄, 진달래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여름, 하경, 산과 산 사이에 구름과 안개가 끼고 운무, 그 다음에 그 녹음이 우거지고 산 색깔이 좀 진하잖아요. 여름, 하경, 그 다음에 가을, 추경, 단풍이 들고 단풍 색깔이잖아요. 단풍이 들고 달밤에 정자에 폭포, 금강산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여기도요 산과 산 사이에 단풍이 든 그런 추경. 그 다음에 겨울에는 눈을 상징하잖아요. 겨울, 산과 산 사이에 눈이 쌓인 산, 그리고 달밤에 설경에 눈이 쌓인 산의 초가집.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수석으로 연출했습니다. 이 돌들이 물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간에서 세상에 화가가 돌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지 저런 돌이 어디 갔냐 염색을 했다고 뭐 온갖 그 아지도 못하면서 음해를 하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나온 목문석으로 주로 이렇게 연출해 놓은 것입니다. 강원도 목문석. 지금은 한지가 고갈되고 안 나오지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중국 돌 못지않게 칼라로 흑백 대리와 칼라 대비가 있듯이 우리나라 돌들은 거의 강돌이 흑백인데 칼라로 해서 목문석이 다양하게 중국
돌처럼 나왔기 때문에 뭐 염색을 했다 그런 오해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돌로 아주 귀한 돌들입니다. 이 돌 중에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돌이 어떤 돌이십니까? 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 돌이 이것도 강원도 목문석인데 목문석 이 돌로 인해서 제가 그 목문석을 강원도를 뒤지다시피 해서 10여 년 동안 집집마다 호별 방문을 해서 소문 듣고 이렇게 목문석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산과 산, 금강산, 겹겹이 첩첩이 산이고 또 보면은 색깔이 그냥 색깔이 아니고 단풍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색깔로 물들어 있고 그 다음에 기와집이 있고 기와집에 불을 켜놨고 한 안악내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폭포 쌍폭포가 있는데 여자분이 목욕을 하고 이렇게 폭포에서 목욕을 하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집 앞에는 나무와 과일나무와 꽃으로 돼 있고 집 옆에는 큰 바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3명이 들여야 될 정도로 사이즈가 큰 돌인데 이 돌을 보고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이거 자연이냐 이거 그림을 그려놨냐.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감탄사가 나오고 감탄 또 감탄하게 경이롭고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 강원도 목문석을 사랑해야 됐고 집중적으로 구입해서 지금 목문석만 해도 한 500점 정도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아프리카에서 온 돌도 있다 그랬는데 제일 진귀한 돌. 네네. 그건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산지가 많지만은 외국에서도 가장 땅덩이가 큰 중국에서 또 강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명석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돌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금은 이제 필리핀이 아직 초창기 때는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좀 필리핀 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고갈됐어요 거기도. 그리고 대만 돌이라든지 또 일본, 베트남 요새는 또 베트남에서 돌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돌들이 순천 수석 세계 수석 박물관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데 세계 각국의 미를 연출하는 미녀들입니다. 사람은 어떠냐면 그런 아름다운 돌들이 나라의 이름을 걸고 지금 순천에 이렇게 세계 수석 박물관에 그래서 이름을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 순천 지명에 순천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순천에 세계 박물관을 운영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돌들이 한 자리에 모인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자랑하고 선보이고 미를 연출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절로절로 감탄사가 나오고 흥분되며 돌을 사랑하고 애석인으로서 너무나 정말 좋은 취미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돌입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직접 가서 구입한 돌인데 사천에서 구입한 돌인데 노인네가 나이가 들어 주름진 얼굴에 담배 파이프를 긴 파이프를 물고 있는 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으로 직접 제가 가져온 돌이에요. 물론 수입을 하신 분들 또 소장가를 통해서 외국 돌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외국을 자주 나가면서 직접 좋은 돌이 있으면 가서 보고 구입한 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온 진귀한 돌. 예. 그리고 이것도 중국 돌인데 중국 돌인데 아까 제일로 가장 아끼던 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최후 만찬을 하고 마지막 기도 주여 이 잔을 옮겨주셔서 문양으로 제가 가장 아끼는 돌이다 했는데 이것이 석영으로 해서 탁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너무나 귀한 돌인데 또 여기는 문양이 아니라 골석으로 형상으로 이렇게
기어의자를 옮겨 있어서 저 모습과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한결이 나온 돌입니다. 이렇게 잘생긴 문양과 골석이 어디 갔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것이 중국에서 온 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계통에서는 노 스님의 고행으로서 이름을 지었는데, 노 스님께서 염주를 걸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불교계통으로서는 너무나 잘생겼고 귀한 명석 중에 명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국 돌인데 달마입니다. 달마. 달마로서 즉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포대화상인데, 포대화상은 달마와 포대화상인데, 달마는 험악한 얼굴이고 고약한 얼굴이고, 그림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 적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포대화상은 얼굴이 복스럽고 스마일 미소, 양볼이 옆으로 두툼하면서 그 온유한 아름다운 잔잔한 미소, 그게 불교의 그 보대화상입니다. 보시면은 그 이마와 코와 양 눈과 콧구멍과 입, 이것은 아마 포대화상으로서는 세계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은 최고의 명색이 아닌가. 일생일색을 찾아서 최고의 포대화상으로서 이런 자연의 그 돌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속에서 나온, 강에서 나온 돌입니다. 보세요. 너무나 잘생겼잖아요. 온유한 얼굴, 미소 짓는 얼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뒤에 수색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비싸더라도 구입하게 되고, 그래서 일생일색을 찾아서 최고의 명석을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 이 돌이 네,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돌인가요? 이것도 아프리카가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의 사막지대에서 이거 나온 수석인데, 사막에서 이런 청포도 기름도 안 칠했고, 제가 그 소장하고 있는 돌은 거의 기름을 안 친 자연 그대로입니다. 기름을 칠하면 냄새가 나고 만져보고 싶지도 않고 느끼 오고 그러지만은 자연 그대로는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정이 가고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래서 저는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베이비 오일을 칠한다거나 기름을 칠하면 더 화사하고 보기에 좋고 화려하지만 자연 그대로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 그 포도석이 사막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말 경이롭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끼는 돌이고 상당히 고가로 구입한 포도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억대 이상 가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하여튼 이것보다 더 큰 포도석은 구입을 해도 못 구했어요. 중국에도 여러 군데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고가 한 40cm가 넘는데, 이렇게 큰 자연 그대로의 포도석은 가미되지 않는, 가공되지 않는 자연 100%의 이런 포도석은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돌에 대해서. 네, 이 돌도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12,000봉, 폭포석이나 자연 경관이나 이렇게 돌 그림 속에 금강산의 12,000봉이라는 돌이 나오기가 정말 힘드는데, 이 돌이 보면은 겹겹이 구름으로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 구름으로 쌓여 있으면서 산 봉우리가 다 검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강산 12,000봉 밑에는 숲이 우거졌고, 이런 아름다운 그 자연의 축소판, 이런 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아낀 돌이 있고, 또 저쪽에 보시면 그 에덴 동산, 인간이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에 그 뱀의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보름달에 비친 그런 아름다운 전경 에덴 동산을 찾아가겠습니다. 또 저쪽에도 아주 좋은 예술적인
수석들이 많다고 그러십니다. 여기는 그 불교관입니다. 불교관. 자, 불교관의 달마와 포대화상. 아까도 그 포대화상을 말씀드리는데 이 포대화상을 봐보세요. 이렇게 잘생긴 포대화상이 어디 갔겠어요? 얼굴이 넓고 잔잔한 미소, 얼굴 복스럽게 생겼잖아요. 봐도 복이 들어오잖아요. 사랑이 넘치고 그 포대화상이고 이것은 이제 달마로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아주 고약하게 생긴 달마가 있어요. 달마. 얼마나 그림 속에 한 폭의 그림에 나오는 달마잖아요. 고약한 얼굴이잖아요. 그게 달마고, 그래서 달마와 포대화상, 그래서 한 1000여 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관에는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또 불교 관련 또 달마가 한 1000여 점이 준비되어 있고, 기독교관에는 예심의 일대기와 십자가 기도하는 모습이 1000여 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낫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들은 폭포. 네, 이것은 이제 폭포색입니다. 폭포관이 있는데 1관 중에 10관 중에 폭포관이 있는데 폭포관 영양 폭포색이 한 150점, 또 영월, 또 금강폭포서, 중국 등등에서 한 300여 점이 폭포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국관으로서 애국관으로서 태극기입니다. 태극 마크, 한반도 지도로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일본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남과 북이 한반도 지도에 그 38선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도. 이런 그 지도, 한반도 지도와 태극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애국관, 조국, 나라 사랑. 내가 있고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있고 내가 있다. 나라를 사랑하자 하는 마음에서 여기도요.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태극마크, 그 다음에 한반도 지도, 영월에 있는 한반도 지도에 이렇게요 38선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명확한 한반도의 지도와 또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우리 땅, 그런 그 돌들이, 증거물들이 이렇게 물속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정말 귀한 것들이고, 여기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면 O, 마음에 안 들면 X,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관부터 10관까지 해서 이렇게 수석박물관을 지금 연출하려고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저기 수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네네. 2008. 이것은 2008년 8월 8일 중국 베이징 올림픽. 그래서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문화를 사랑해야 되고 수석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돌 하나에 250억에 팔리고, 또 그런 4개 돌 4개 1000억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돌들이 중국에서는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8월 8일 팔복,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상징해서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으로 가자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손가락을 표시했는데, 중국에서 이것을 보고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똑같이 제가 만든 걸 방송을 보고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손가락으로 가자. 중국에서 자대, 중국나무로 자대 짜가지고 중국돌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한강돌이고 이렇게 우리나라 규모 자대로 짰지만, 중국에서는 중국나무로 중국돌로 수석으로 이렇게 똑같이 제가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이 해서 판매를 하길래 제가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수석이 있습니다. 수석. 한글로 수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돌, 수석. 그 다음에 여기는 돌. 한글로 돌. 돌 얼마나 잘 새겨져 있어요. 돌석. 돌석. 한문으로 수석. 일땡 일석. 이렇게 돌 안에 일석, 일땡 일석이 있는 것도 몇 개가 되는데 이 좁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진열을 못 했는데 수석, 목숨수, 돌석, 여기 안에도 수석이 있고 그런데 목숨수,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 같은 사이즈, 같은 크기, 남한강 돌로, 우리나라 돌로 이렇게 연출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돌석자, 여기도 돌석자 얼마나 잘 써졌어요. 석가모니가 썼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돌석이 아주 잘 써져 있습니다. 돌석, 돌석. 응? 이게 물속에서 나오고 산에서 나오고 강에서 나오고 이런 돌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너무나 놀라웠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큐나도다고 남자와 여자의 성기 또 애무하고 그런 것이 문양으로 그림으로 또 골속으로 생긴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해도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로 남근적으로 큰 것이 한 3m가 넘는 거 있고 또 소규모짜리도 있지만은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웠고 이런 돌이 자연이 그대로 생긴 그대로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경이롭고 놀라웠잖아요. 그러다 보니 놀래고 또 놀래고 놀래고 또 놀래고 감탄사가 나오고 이것은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으로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그리고 여기는 첫날 밤에 옷 벗기는 거 있고 여기는 합궁이고 합궁 살색깔로 이런 돌이 어디가 있어. 이것은 중국 분들이 와서 170배를 내놨고 팔으라고 할 정도로 몇 년 전에 그렇게 그 귀한 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 남자 성기 여자 성기 남자 성기 여자 성기 여자 성기 남자 성기 합궁하는 거 애무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금상을 받은 병강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 보면 이런 돌들은 여자의 생리 중 이런 돌이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 자체가 또 놀라고 또 놀라게. 그래서 오신 분들이 야, 세상에 가짜냐 진짜냐 할 정도로 놀랬더라고요. 나이가 놀랐는데 그분들은 안 놀라겠어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오늘 8,000점의 수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 또 아주 소중하게 아끼시는 수석을 오늘 구경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꽃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꽃도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끼는 꽃석이 꽃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 설명하고 꽃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거 그래갖고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요. 저기 가서 꽃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냥 편집해서 잘라보면 되고. 제가 아까 에덴 동산을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보름달에 이 에덴 동산에 보름달에 비친 아담과 하와 이런 웅장한 돌이 어디 가서 혼자 보답시 듭니다.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큰 무거운 돌인데 너무나 그 시원시원한 보름달이잖아요. 물론 쟤도 저기에 보름달이 저기에 보면은 엄청나 큰 보름달의 초가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초가집들이 있지만은 이 돌은 너무나 정감이 가고 사랑이 넘치는 아끼는 그런 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무와 꽃, 식물관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돌들은 현재 중국에도 없어요. 30년 전에 구입한 돌이고
현재 중국에서는 이런 산지도 고갈돼 버렸고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몇 번이나 와서 자기 나라 돌이기 때문에 좀 팔아라 해도 저는 8,000개의 수석을 구입하면서 단 한 개도 지금까지 팔아본 적이 없어요. 취미로, 돌을 사랑으로, 이렇게 애석인으로 해서 취미로 이렇게 했던 것이지 돌을 빨기 위해서 구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돌들은 찾아볼 수 없는 꽃돌로서 너무나 좋은 꽃들이다. 동백꽃이다, 백합이다, 뭐 홍매화다, 나팔꽃이다, 또 백매환, 벚꽃 등등 온갖 새들이 가지고 꽃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런 것이 한 200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관부터 10관까지 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미를 연출하는 그 자연의 축소판 수석이 이렇게 순천에 모여 있고, 또 가장 아끼던 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이 꽃돌은 국화꽃으로 야생화, 그 비바람이 불고 사람한테 짓밟히고 눈이 서리빨이 내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생명력이 강해서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 이 가느다란 줄기 속에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줄기가 다 있고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꽃은 피었다가 지고 피었다가 지고, 또 그러지만 이 돌 속에 담겨진 이 꽃한송이나 동물들은 영원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돌이 깨지지 않는 이 생명력은 돌에서 향기를 내고 또 아름다움을 연출해주고 보기에 감동을 주고 또 보면서 느끼게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런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이 꽃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우리들에게 향기를 주는 꽃으로서 순천 박물, 세계 수석 박물관에 들어오면 온갖 새와 동물과 세계 각국의 미를 연출하는 최고의 일생일석 명석들이 와 있기 때문에,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온통 돌들의 기와 향기와 또 웃음과 꽃으로 또 동물로서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이 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8,000점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돌 몇 개만 제가 질문에 답하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예, 제가 순천만과 정원 박람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천의 축복, 자연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받은 땅 순천만과 정원 박람회 수석, 물과 나무와 돌, 그래서 유서호텔을 짓고 또 식당을 짓고 먹고 자고 올 수 있는, 그래서 박물관을 1관부터 10관까지 지어서 정말 확장을 해서 곧 확장이 될 것이에요. 이전을 할 것인데 그래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순천이 관광 명소가 돼서 그래도 훗날 그래도 이렇게 수석으로 해서 관광 명소를 유치하는데,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 하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장님 모시고 100억짜리 수석이 있다는데 진귀한 수석들을 오늘 감상을 했습니다. 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